이번 결과를 보니까 세대 젠더 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부각이 돼 있는 게 개표 결과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 대안이나 이런 네. 것들 제시하지 않았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부인했어요. 네. 그동안에 이른바 평가를 한 이준석 적 없다. 대표가 네. 뭐 남녀 갈라치기 한다, 뭐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고 얘기한다던가,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를 뭐 방해해서 출산을 그건 선거 과정에 얘기했죠.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태도들은 아마 제가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적 없어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실망이었고요. 인정하는 가운데 뭔가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보여줬던 거는요. 저는 이준석 대표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싫어서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 찍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2명 중에 1명을 선택받도록 강요받았기 예. 때문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더 싫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상대편이 누군가는 박탈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 또 성별로 느끼고 있다는 예. 거예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 뭐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네. 안 계실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있는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인권 격차가 제일 벌어지는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남녀 간에 뭐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평등, 요즘에 장남이라고 뭐 이렇게 막 장남이야 뭐 이러면서 잘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는 문화적으로는 뭐 그런 불평등은 없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또 군대 다녀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대적 손해감이나 박탈감 네, 네.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사람들 간의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공론화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안을 찾는 작업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진짜 군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산점으로 해서 취업에 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거기에 가가지고 진짜 200만 원 월급 군 올려주는 예, 것이 올려준다고 맞는 얘기했던 건지.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보상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 게 좋은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수기하고 네. 얘기하는 과정을 네.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선거 때 그냥 이 표시면 됐고 저거는 뭐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득표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존재하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거기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될 타이밍이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네. 자중해야 되고요. 네. 제가 볼 땐 자중해야 되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비록 선거 과정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네. 전략을 일부 구사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인이니까요. 네.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예. 있는 현상을 자꾸 외면하지 네. 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